24살 남자가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박연준 변호사 사촌 누나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 교도소 수감 중인 A씨, 그 24살의 남성인데요. 2016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고요. 예. 출소를 하고 2017년경에 또 절도 등으로 그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사촌 누나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촌 누나와 남편에게 출소해서 반드시 찾아가겠다. 출소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찾아가서 너희들 죽이겠다와 같은 그런 협박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촌 누나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A씨가 출소한 이후에 택시기사에게서 휴대폰을 빌려서 재차 전화로 왜 경찰에 신고했냐, 죽이겠다라는 전화를 했고요. 실제로 그 베란다로 침입을 해서 그 누나의 집으로 가서 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 편지를 보냈고 출소 후에 그 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나 집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행동입니까? 협박을 한 것도 나쁘지만 실제 그걸 행동에 옮겼다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또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협박하고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그 감옥에 있는데 면회 안 왔다고. 그것도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협박을 하고 또 실제 들어가서 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 붙잡히게 된 건데 아주 죄질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형식으로 택시기자에게 휴대전화 빌려가지고 가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어떻게 신고는 잘했네. 신고하면 내가 겁먹고 안 갈 것 같냐? 며칠 내로 진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사촌 누나 남편 이 가족은 무서워서 하루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정신적 피해나 아무튼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저런 형태의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교정당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복수심만 더 키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니까 저런 형태의 사람들은 좀 사회에서 오랫동안 분리를 좀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혼자 좀 잘 계시도록. 그게 이제 교화 가능성, 아까 이영학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이나 복역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협박하는 게 죄가 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방금 이제 개성교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걸 저희 조금 추적해 보면 첫 번째 2016년 3월 달에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서 절도하는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 하는데 일반 절도보다는 형이 조금 더 높은 범죄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개성교화가 되려면 저희들이 2년, 뭐 3년 정도인데 일단 단기 자유형이라 그래서 10개월을 이제 그 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12일 날 출소를 했는데 그 다음 바로 2017년 7월에 또 절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 절도를 할지라도 형이 조금 올라가는데 10개월에서 2개월만 올라갑니다. 1년 정도의 형으로 단기 자유형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사촌 누나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협박 편지를 쓰게 되고 협박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협박 편지를 받았다. 이 출소자가 되면 내 동생이 출소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도 당해 법원에서 당해 이제 그 교도소에서는 더 이상 형기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만기 출소를 하게 되고 4월 15일 날 나오는 날 이제 전화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6개월. 네,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분 교수님과 위원님께서 판단을 한 대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한 이유는 모두 다 수용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2016년부터 2017년에 2번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감 생활하는 동안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출소하자마자 나가가지고 그 협박에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또 누범 기간에 있는 동안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했고요. 이 본인은 뭐 억울했던지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1심의 양형이 판단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